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정 기자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요즘에 명예퇴직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가정주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취업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세대들이 취업을 이제 포기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그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노하우를 배우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한 1년이 넘게 걸리는 그 약간 네. 힘든 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시대에 따라서 아이템, 유망한 아이템 같은 게 빨리 떴다 지는 게 요즘에는 너무 가속화되는 현대화 네.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창업을 시작해놓고 문을 닫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네네. 같은데 안동 찜닭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죠. 네네. 이게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어. 이게 생기고 나서 1년 사이에 문을 닫게 됐는데 유사 품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니면은 하물며 창업을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유사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창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창업 종류는 어떤 거죠, 주로? 그래서 이런 그 창업도 이제 크게 분류를 했을 때는 네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서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름을 걸고 이제 오픈을 하는 게 창업의 케이스가 네. 있는데 네네. 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이제 트렌드라 그러는 게 워낙 그렇죠.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좀 제대로 잘 캐치를 하기 네. 위해서는 창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잘 알아봐야 될 듯도 합니다. 네, 정말 요새 보면은 이 창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장 쉽게 좀 프랜차이즈 관심 가져볼까 그렇죠.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프랜차이즈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프랜차이즈가 뭘까 생각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이제 종합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을 갈 때도 혼자 배낭여행을 갈 수 있으면 선택권이 있지만 그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예약서부터 항공권 네. 그리고 뭐 여행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노선을 다 알아서 여행사에서 그렇죠. 정해주잖아요. 네. 몸만 가면 편한 시스템인데 네.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런 종합 패키지 같은 상품으로 이제 오픈을 할 때 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서부터 광고 홍보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는 슈퍼바이저 제도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맹점별로 MD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운영 노하우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컨트롤을 해주는 분들인데 네. 이 사람들 파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오픈할 때 무슨 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이제 상표나 로고 그리고 뭐 브랜드 네임까지도 네. 공동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약간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크게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를 보자면 네. 직영점이라는 게 있고 가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직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가맹점은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네. 이제 오픈을 하게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제도를 가맹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아마 프랜차이즈 그럼 많이들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나 있는 빵집, 어디 가나 있는 아이스크림집, 이제 똑같은 이런 건데. 디자인에. 그렇죠. 네. 간판도 똑같고. 그렇죠. 이러니까 사실은 그 네임만 있으면은 쉽게 달려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일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 유행이 있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트렌드가. 네. 그 프랜차이즈 하면은 업종별로 굳이 또 따져보자면 편의점도 프랜차이즈에 속해요. 뭐 네. 보강 패밀리마트라든지 뭐 바이더웨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다 편의점인데 프랜차이즈에 속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 투썸 플레이스나 엔젤리너스 커피 이런 것들 많이 많죠. 보셨죠. 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취업을 포기하고 젊은 가맹점주들이 많이 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대신에 빵집 같이 네. CJ 푸드에서
운영하는 뚜레쥬르나 아니면 네.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은퇴하시고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운영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그 이유는 거의 이제 가맹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군요. 예. 네. 비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약간 파리바게뜨나 뭐 이렇게 빵집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좀 많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네. 사실상 치킨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경우입니다. 네. 네. 프랜차이즈 혹시 관심 있어요, 선혜 씨?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아니, 정말 커피 정말 좋아해요. 커피 프랜차이저 좀 네. 관심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프랜차이저를 하려면 네. 이 본사에서 교육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저는 그렇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네. 교육도 오픈하기 전에는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오픈하고 나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역사가 2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역사가 짧은 편이거든요. 네.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만 해놓고 사후적인 관리를 많이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오픈을 하고 사후 관리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MBA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MBA라는 게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 점주들한테 입학 원서를 받고 네. 그다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운영 노하우, 프랜차이즈나 본인들의 있는 직종에 적합하게끔 신뢰를 들어가면서 케이스 네.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맹 사이버 스쿨이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들을 수가 있고 네. 최근에는 뭐 보강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오픈됐거든요. 네.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네. 이 전에 없이 박 대표 눈빛이 조금 반짝거리시는데 혹시 프랜차이즈 관심은 있으셨나요? 아니 그럼요. 근데 좀 아. 제일 궁금한 거는 네. 프랜차이즈가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근데 네. 내가 그 돈을 들인 것만큼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저는 수익이 좀, 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은 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운영이 아, 잘 되는 그렇겠죠? 곳은 네.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정말 안 되는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네. 상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몫이 좋은 데를 네. 말하죠. 몫이 좋은 데는 사실상 뭐 공정위에서도 많이 제소가 됐었는데 좀 직영에서 운영을 하는 아.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네. 상권이 조금 나쁜 네. 곳이라든 이런 곳에는 이제 가맹 점주들한테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원래 공정위에서 많이 제소 계속 네.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본부에서 전부 다 책임지는 것 네네. 같고, 근데 이거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사이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서 법적으로 보완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 나쁜 부분, 이제 좀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섣불리 이게 또 돈 된다고 할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가맹을 하려는 창업을 처음 준비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네. 본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네. 때문에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본사와 가맹점과의 막상 이제 그 경영을 공동적으로 하다 보면 이건 공동 경영보다는 이제 공동 브랜드 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의 실패까지도 본사에서 책임을 져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마찰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창업 당사자들이 네네. 이제 사업을 실패했다면 이것은 전부 다 창업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본사에서는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맹 아이템을 선정을 했다면 네.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네.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왜 지나가다 보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잘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꼭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보시고 어디까지 이제 회사에서 책임을 네. 져주는지 이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관심 좀 생기신 업종 있으세요? 저는 빵집이요. 빵집. 저 빵도 좋아하고요. 팔진 않고 또 제가 또 다 먹는 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요. 네. 이 프랜차이저에 대해서는 다음 네. 주에도 이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더 자세히 네.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표님, 전정 기자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덥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29도까지 네.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초여름이 다가온 네. 것 같아요.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